동해안 어민들은 한 마리에 수십만 원 하는 참치가 잡히면 바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포항 학산동에서 시내버스와 SM3 승용차가 충돌해 시내버스 승객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동해안이 북방경제협력에 성공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치는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인데요. 최근 동해안 정치망에 참치떼가 몰려들고 있지만 어민들이 그냥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경북 영덕 앞바다에 쳐놓은 정치망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자 길이 1m가 넘는 참치 수백 마리가 금세 배 갑판을 가득 채웁니다. 한 마리에 최소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어종이지만 어쩐 일인지 어민들은 연신 바다에 도로 버립니다. 돈을 바다에 다 버린다 그래. 우리가 판매를 하면 수천만 원이야. 어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올해 배정된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해 지난 3월부터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참치 쿼터는 599톤이지만 대부분 대형 선망에 배정됐고 경북 지역 정치망은 517kg에 불과해 수십 마리만 잡으면 끝입니다. 가뜩이나 고기가 안 잡혀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멀쩡한 고기를 잡아놓은 고기를 버려야 되니까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참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대부분 죽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방류해도 어자원을 회복할 수 없지만 수산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견만 되는 게 다 다른 나라 의견도 다 들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는 참치는 고래처럼 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오늘 낮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한 도로에서 55살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이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 지역 입후보 예정자의 동생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현금 20만 원을 받은 유권자 11명에게 수령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1인당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면 수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이 북방 경제 협력을 성공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교류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조 체제 구축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북방 경제 협력 방안은 철도와 항공, 항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끊겨 있는 강릉 제진간 구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동해 중부선 포항 삼척 구간은 오는 2020년 완공되지만 단선 철도여서 복선화 공사가 시급합니다. 동해안에서 수송할 수 있는 철도 물류 확보도 필요합니다. 하늘길은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로 개설이 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물류를 확대하고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낮은 핫산 물류사업 재추진과 항로 확대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자원과 중국 동북 삼성 생산품의 수출입 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항해사, 수리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 학원을 포항에서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바다 상태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을 빨리 매립을 해가지고 허브 물류 기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북방 경제 협력에 나서고 있는 동해안 지자체 간 협력도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북방 교류 협력을 담당할 TF팀을 신설하고 오는 11월에 포항에서 열리는 한러시아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유일한 컨테이너 항인 우리 영일만 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저희들 포항 간 실질적인 물동량 확보라든가 교류 협력 사업을 또 포항시는 오늘 9월 말까지 북방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협력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이 성공하려면 현재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지속돼야 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 사고가 5건이 잇따라 발생해 8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개 현장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포스코건설 본사는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소속 현장에서도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미흡, 안전보건교육 부실, 안전시설 불량 등 위반 사항 수백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18%로 100대 건설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운영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을 공사 설계부터 최우선 구매하고 민간주택 건설 시 지역 상생발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구매 제도에 기존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이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도 불볕더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적도가 고향인 바나나 등 열대 작물들도 고온에 시달리면서 생육을 멈췄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열대 작물 재배 농장입니다. 노지에 심겨진 파초와 바나나가 한낮 따가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잎이 타들어가고 누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낮 2시쯤 이곳 온도는 습시 43.9도, 같은 시간 안동 지역 관측 온도 38도보다 5.4도나 더 높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하우스 안에도 벌써 40도를 넘으면서 바나나와 파파야 잎이 처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파파야 잎이 이렇게 시드는 것은 토양 중에 수분 흡수량보다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시듬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더운 날씨에 숨을 헐떡거리며 쉬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보십니다. 스프링쿨러로 미세 물방울을 뿌리고 팬을 돌려 하우스의 온도를 낮추지만 한낮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나나와 파파야 재배의 적정 온도는 27도에서 28도. 하지만 30도를 넘으면 생육에 지장을 주고 38도 이상에는 성장 자체를 멈춥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지도 한 8년째 되는데 이런 더위는 원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대작물이지만 날씨 자체가 너무 덥게 되면은 기한가도 많이 생기고 출하의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온을 좋아하는 열대작물이지만 35도가 넘는 고온이 20일 이상 지속되는 이번 폭염에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적도의 땅이 고향인 이러한 열대작물들도 불볕 더위에 맥을 못 출 정도로 한국의 여름은 점점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내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관내 중학교 2학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남녀 10명씩을 한 반으로 학생 60명과 원어민 등 교사 20명이 참여해 토론과 미니올림픽,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학생들을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오늘부터 3일까지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8 글로벌 게임잼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4개국 15개 대학에서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팀을 구성해 48시간 동안 실현 가능한 기능성 게임을 디자인, 개발, 제작하고 시연하는 것입니다. 포항 동지고등학교 유도부가 오늘까지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하계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지고는 예선에서 충북 최고와 인천 송도고 등을 완파했으며 4강에서 유도 명문 비봉고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전주 우석고를 4대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은 32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폭염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홍천이 한낮 기온 40.6도로 기상 관측 이래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경북 동해안도 낮 기온 29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돼도 열기가 식지 않아 포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이 맑아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논밭이나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존은 보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낮이 되면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가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의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들어 한우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우의 평균 경락 가격은 킬로그램당 18,19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올랐고 18,000원을 넘은 것은 2016년 9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난 6월 숫송아지의 평균 시세가 412만 원에 달하는 등 송아지 값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한우 소비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건설 현장 비계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포항노동지청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 600여 곳에 대해 추락 방지 시설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적정 설치,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107명 가운데 29%에 달하는 31명이 비계 관련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7월 하순 기준 농산물 도매값이 평년보다 6.5%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50%, 무 가격은 66% 급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산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형 마을 재생 사업인 행복시안마을 주민공모에 울진군 매화면 만화거리와 영덕군 행복밥상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울진 만화거리는 만화가 이현세 씨의 도움으로 지난 2016년부터 조성됐고 올해 도비 9천만 원을 들여 주민들이 운영하는 열차 카페와 역사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영덕 행복밥상 공동체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공동 취사와 식사를 하는 복지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이 지원돼 18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덕군 등 국내 5개 지역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영덕군과 울산시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발굴한 해역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후보지에 대한 풍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500메가와트 이하의 중소규모 해상풍력 보급과 조선해양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릉 칙소를 명품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울릉군과 울릉 칙소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칙소 형질을 개선하고 개체수를 5,000마리까지 늘려 울릉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칙소는 오래전부터 울릉도 등에서 사육했지만 종 보존이 제대로 안 돼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구미 모 병원 응급실 수련의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응급실 수련의 폭행 사건을 맡고 있는 구미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가해자 25살 A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는 잇따르는 주치자의 응급실 폭행 사건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